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리 공부, 자꾸 공부라는 말, 이렇게 발음이 공보라고 해지네요. 자, 오늘은 명리 공부 왕초보 탈출기 2강, 5행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닥터류 해서 1세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 28분으로 그 사주팔자를 세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2022년 6월 28일 지난 6월 28일이었죠. 그 오전 시간에 뭘 했냐면 네이버 스토어에 그 스토어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스토어이기 때문에 유통 판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시점에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에 내가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네이버 스토어의 이름이 닥터류예요. 그래서 이 닥터류라는 그 스토어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져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세웠더니 와 이렇게 그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주팔자를 세우고 그 사주팔자가 생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주팔자의 모양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제격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에서의 사주로는 괜찮은 사주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물론 이 사주 공부를 한 것이 저희 아이하고 저희 아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성향의 아이들일까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보다 깊은 얘기들은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2강, 3강, 4강 이렇게 점점점 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때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상황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뭐 단순히 호기심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하는 분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혹은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리고 내 사주팔자는 왜 이렇게 셀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나에게 어, 내 사주팔자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사주팔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 바둥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에 의해서 사주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열심히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시작함으로 해서 저 친구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거죠. 저 친구는 이래서 이렇구나. 나는 이런 운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구나. 버티면 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주를 공부를 하고 그 사주 팔자를 읽고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마다 그 운기를 읽을 수 있으면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간절하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사주팔자를 세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연예인이
나왔는데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마 저 친구는 이런 성향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이제 치는 거죠. 누구누구 사주 이렇게 하면 보통은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은 그 생년월일시가 공개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세워서 올리고 또 풀어놓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품었던 궁금증들이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내 사주도 풀고 내 가족들 사주도 풀고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동업자의 사주도 풀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면 궁금한 사람들 이렇게 다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닥터 류라는 네이버 스토어의 사주를 제가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행에 대해서 합니다. 오행을 한꺼번에 다 찍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행 1, 오행 2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차를 잠깐 보시면 오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음양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다.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음이 있음으로 해서 양이 있고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가 있고 그리고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낮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양을 했다면 이제 오행으로 나아갑니다.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행이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행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오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운동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음의 운동성은 수렴이고 저장의 이라면 목화토금수의 운동은 또 다르겠죠. 근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다시 들어본 결과 가을을 봄과 가을을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봄은 확산이고 그쵸? 수직과 확산이고 가을은 수렴 과 하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을은 우리 오행으로 분류하면 또 가을은 하강이고 겨울은 수렴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음과 양이 5가지 방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행의 흐름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오행의 시간적 분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그래 시간적으로 흘러가 목은 봄이고 아침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기야. 화는 청년의 시기이고 여름이고 낮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세워놓고는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물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물상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 아이가 뭘 전공을 하면 좋을까? 혹은 이 아이 사주에는 이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진로를 정할 때 이 오행을 물상 직업이나 진로를 정할 때 오행의 물상을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이 사주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6개월 일주일에 5번씩 해서 3시간 하루 3시간 그래서 6개월을 배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하신 거라서 이걸 뭐 실전에 써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계속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기초를 완전히 다지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셨거든요. 하기로 하셨는데
음, 그분이 이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것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분화에 대해서는 어제 새로 그 화면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음과 양, 오행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에서 어떻게 오행이 나아가고 오행에서는 또 10천간,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분화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식도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흐름도를 보여드리면 그래도 왜 그 하나의 점에서 음과 양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 오행으로 분류되고 이 오행이 천간과 지지로 분류되고 나중에 또 지지는 지지의 각 글자들은 그 지장간이라는 걸 또 품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들을 한 궤에 그림이 쫙 그려지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이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컷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점으로 시작하죠.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는 하나의 세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러면서 세포 분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태초에 이제 하나의 핵, 그 하나의 생명체, 핵이라는 거, 생명체를 품고 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생명을 품고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하나의 핵에서 음과 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음과 양이 이제 분화가 된 거죠. 하나에서 2개로 나뉘어진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은 또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음과 양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분화가 되죠. 그리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은 이렇게 천간에는 10개의 천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라는 10개의 음과 양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의 글자로 분화가 되고 또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라는 그 12개의 지지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에너지를 품은 핵에서 음과 양이 분화가 되고 그리고 음과 양은 오행으로 분화가 되고 오행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분화가 된다라는 그 전체적인 흐름도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감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월인 천강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월인 천강 신사주학이라는 이제 다음 카페에서 요 모식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초급을 이제 완성하고 나면 왕초보에서 탈출을 하고 나면 이 모식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10개의 지지, 12개의 지지는 이렇게 24절기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뜻은 5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갈 행자를 써서 나아간다는 거죠. 무엇이 나아갈까요?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에서의 오행은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봄에만 머물러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그렇지도 않고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그렇지도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이 이제 기간이 짧아졌을 뿐이지 봄이 없진 않잖아요. 가을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는 이 오행을 확실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리학에서의 오행은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단순히 목화토금수 이 5개의 글자가 오행이야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이
목의 흐름, 화의 흐름, 토의 흐름, 금의 흐름, 수의 흐름,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긴 시간이 5가지 변화를 거친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새벽, 동트는 새벽, 그리고 새벽이면 어둠은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도 분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화를 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행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쪼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쪼개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명을 하다 보면 60개월이라는 5년으로 쪼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절기로 넘어갔을 때 24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오행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운기가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행은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분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화, 토, 금, 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기운과 운동성을 살펴야 되는 거죠. 목의 운동성은 수직 운동을 하는구나. 화는 확산 운동을 하는구나. 토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은 하강 운동, 그리고 수는 수렴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계절적, 시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목은 보통 처음 시작하는 기운, 그런 음의 기운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싹이 트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봄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확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오행으로 표시를 할 때는 목은 초록색, 여름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토는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은 여러분들 벼를 생각하시면 돼요. 벼는 이렇게 봄에 심어 놓으면 그 풀이 옆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풀이 아니죠. 벼가 이렇게 이파리를 의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확산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글면 고개를 숙이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가을인 거죠. 그리고 겨울은 그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씨앗으로 저장하는 그 기운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행의 운동성, 목은 곡직이라고 합니다. 곡은 이제 옆으로 굽는 걸 굽는 거, 옆으로 굽어지는 거. 그리고 고듬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는 쫙 뻗어서 쫙 땅을 뚫고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나잖아요. 그런 형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시골에서 자랐다. 그래서 시골에서 들판의 그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농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성장했다 이러는 분들은 이 오행의 운동성이나 아니면 그 사주에서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24절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 차도남이야, 차도녀야, 나는 도시에서만 살았어, 막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자연을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오행의 흐름을 하루에서 느껴보시려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동이 떠오르고, 그 동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태양인 화의 기운이거든요. 태양이 떠오르면 요렇게 우리가 일출은 그 태양의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떠오르면서 그 에너지가 옆으로 막 퍼지잖아요. 그게 화의 기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 일몰은 이제 가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태양이 사라지면 수의 기운으로 저장하는 거죠. 에너지의 저장이죠. 왜 에너지를 저장할까요? 그 다음에 또 일출을 막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면 어, 이 사주 공부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물, 나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나무라고 했다가 나무의 생장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했다가 우리는 글자 속에 갇히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목은 그냥 나무목이라는 글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생장 형태를 의미한다. 이 만물에는 나무도 속할 것이고요. 어린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봄이 오면 싹이 올라오는 현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는 음기를 뚫고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을 우리는 오행의 운동성에서 목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죽순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깡깡 얼었던 땅이 입춘을 지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그 음기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꽁꽁 얼었던 땅이 이제 조금씩 음,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이 새로운 생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든 수직 운동을 하는 거죠. 뚫고 올라온다. 무엇을 뚫고 이렇게 음기로 가득 쌓여 있든 그 음기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양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운들이 더해지면 그래서 겉을 감싸고 있던 음의 기운이 약해지면 이게 양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거죠. 생명이. 그리고 뚫고 올라온 것은 옆으로 이제 번지는 거죠. 그죠? 이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목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는 목이야 이게 아니고 나무의 운동, 나무의 성장을 하는 것은 목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게 깨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화면이 오행의 운동성에서 화의 운동은 염상,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상승하는 모습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봄에 솟아오른 목의 운동으로 솟아오른 새싹들이 여름에 막 사방으로 확장하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의 싱그런 나무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잎으로 굉장히 무성하고 그리고 막 꽃도 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는 현상. 만약에 내 사주에 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글이글 타오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오르는 현상. 그리고 붉은 여름 장미가 활짝 펴있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는 화의 운동이구나. 화의 운동이구나. 화의 운동은 상승하고 확산하는 운동이구나. 사방으로 퍼지는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는 가색이라고 해서 씨앗 뿌릴 가 수확할 색입니다. 씨앗 뿌렸던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밭이고 뭐 논이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토는 또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갈아서 땅을 엎어 줘야지 또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은 스스로는 이렇게 막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뭐 토끼리의 충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그 진술 충미 그렇게 그거는 조금 초보 입장에서는 초보 수준에서는 그 초보의 커리큘럼에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수납하는 모든 속성을 지닌 사물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중건자적, 매개자적, 간절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서 이렇게 가을로 넘어갈 때 봄은 수직 상승, 여름은 확산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가을은 하강 하는 운동이고 겨울은 수렴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봄에 수직하고 올라와서 상승하고 확산해서 가을에는 하강하고 수렴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자연의 흐름을 보시면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갑자기 진행되지 않게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그래서 사주에 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다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맞느냐, 그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충하는 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싸움이 나면 꼭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끼리 막 싸우거나 뭐 그러면 이 토가 있는 사람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 이런 에너지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깨졌네요. 그리고 오행의 운동성은 에서 금의 운동은 종혁이라고 해서 순종과 변경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변혁과 하강을 가진 모든 사물이 여기에 속한다. 금은 하강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름에 확산하고 팽창했던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벼의 생장 과정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열매를 여는 거, 뭐 사과나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 모든 성장을 멈추고 잎은 마르고 열매가 연글고 익어서 아래로 향하는 상태이다 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벼의 모양이죠.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익은 모습인 거죠. 벼가 왜 고개를 숙일까요? 이제 하강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강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수확철을 맞이했다는 것은, 수확철을 맞이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그 안으로 모여들어서 이게 연그러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호의 운동은 윤하라고 해서 습하고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는 그 물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습한 거죠. 그리고 물은 뭐 요즘은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양수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물도 포올리이기는 하지만 그냥 자연의 이치로 본다면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죠. 그래서 아래로 흐른다는 의미이고요. 습하고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가진 모든 사물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는 저장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글어서 익고 그러면 그 열매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 우리가 일단 먹죠. 수확을 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열매에서 남은 씨앗이 있는 거죠. 씨앗은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서 다시 봄에 그 얼었던 물이 녹으면 거기서 싹을 틔워서 다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을 하고 확산을 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연걸어서 익고 다시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바닥을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에너지의 흐름이 무엇이 어떤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우리가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년, 월, 일, 시 가 정해지고 사주팔자는 년, 월, 일, 시로 세우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주팔자를 알면 인생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확산을 하는 에너지의 기운이 아니다, 수렴하는 기운이다, 이러면 준비를 조금 더 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는 이제는 발산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힘이 충천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사업을 확장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에너지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일을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벌렸던 일을 접어들여야 될, 가을의 기운이 막 들어오면, 특히 그것도 돈과 관련돼서 가을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사업을 확장하시면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거두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렴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러면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 오행의 에너지가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오행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알면 내가 거기에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씨앗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콩에서 싹이 나고 벼에서도 싹이 나죠. 요거는 이제 그 입춘 지나고 나서 그 음기로 가득했던 것들을 씨앗에 따뜻한 물을, 따뜻한 에너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 이런 싹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벽실을 물에 불려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불리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아니고 약간 따뜻한 물에 불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콩나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 콩이 그 따뜻한 방에 놔두고, 딱딱한 콩을 이렇게 따뜻한 방에 놔두고 물을 계속 이렇게 주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의 흐름은 이제 이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행의 흐름을 보면 수직 상승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대표되는 목 운동은 수직 상승 운동, 솟아오름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수직 상승한 것들은 확산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마음껏 발산을 하는 거죠. 발산을 하고, 그리고 수직 하강 운동 발산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끝까지 이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내 지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내려올 지점을 알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직 하강 운동, 내려옴. 그 다음은 이것들을 이제 수렴 운동, 멈추는 거죠. 성장을 멈추는 거죠. 왜 멈출까요?
아, 나 힘들어서 그냥 나 하기 싫어 멈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어, 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밤에 아침에는 기지개를 켜고 막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는 낮에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는 뭔가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한 수확물을 가지고 퇴근을 하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흐름을 내가 나의 하루 일과에 맞추어서 그 흐름들을 쫙 살펴보셔도 되고요. 상상을 하셔도 되고요. 계절, 계절의 변화에 를 생각하시면서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발산만 한다. 끊임없이 발산만 한다. 발산만 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일은 하는데, 회사에 나가서 일은 하는데, 막 저지르기만 해요. 막 버리기만 해요. 버리기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일의 결실을 맺지 않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버리기만 해요. 버리면, 어, 우리가 거두어 드릴 게 없는 거죠. 거두어 드릴 게 없으면 밤에는 굉장히 피곤하게는 피곤한데 쉬기는 쉬죠. 근데 이제 내가 너무나 발산만 했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만 했기 때문에 수확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의 시간적 분류는 목은 계속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 계절로는 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생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소년기의 그 싱그러움, 싱글싱글 그 싱그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뭐든지 도전하려고 하죠. 도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도전하는 것이 밉지 않죠. 그리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뭐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도전인 거죠. 그리고 화는 한낮의 시간이고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서 배운 걸 목의 기운으로 배웠던 것, 그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이 화의 기운에서는 마음껏 펼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화는 한낮의 시간,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계절로는 여름, 사람의 일생으로는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둘을 잇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계절의 끝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수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중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는. 그리고 금은 저녁 시간, 활동의 마무리, 계절로는 잎이 지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는 장년기의 완숙함,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보통 40대, 50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겠죠. 열심히 청년기에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수확이 뭘까요? 승진이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20대에 시작을 했다. 이러면 금의 시기, 중장년기의 시기에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매출로 보답을 하는 것이죠. 그게 결실인 것이죠. 그리고 수는 한밤중 수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계절로는 씨앗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씨앗은 그 다음 봄이 올 때까지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생으로는 노년기 휴식, 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전체적인 생애사적으로 봤을 때는 윤회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노년기에 휴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노년기는 좀 정적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의 물상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은 주로 어떤 게 이미지화 되냐면 섬유, 의류, 문구, 목재, 간판, 커튼, 가구, 종이, 서적. 우리가 목이라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목이 가진, 나무가 가진 그런 성분하고도 그런 나무가 가진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오행의 물상을 잘 알고, 근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물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게 화면이 제한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가셔서 제2강 그 자료와 워커시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확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화 토금수는 이런 물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 화를 쓰는 사람이다, 토를 쓰는 사람이다, 금을 쓰는 사람이다, 수를 쓰는 사람이다, 그에 따라서 나의 직업과 진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화를 잘 쓸 수 있는 사주이다. 그러면 전공을 뭐 해야 될까요? 신문방송, 반도체, IT 이런 것들을 해도 되겠죠. 그죠? 영상. 하다못해 병원에 가면 어디에 취직을 할까요? 방사선과 이런 데 취직을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화가 내 사주에서 어떤 육친, 십성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요거는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주 이롭습니다. 그리고 토는 그 흙이 가진 이미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토건, 토목 건축, 그리고 설비, 부동산, 숙박, 창고, 공예, 도자기, 농사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 기계, 공구, 금융, 체육, 금속, 철강, 증권, 금융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금은 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는 유흥, 그리고 밤에 막 이렇게 밤에 막 놀잖아요. 그죠? 사이킥 조명 틀어놓고. 그리고 유통은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은 막 흘러다니잖아요. 유통은 흐름을 의미하고, 목욕은 물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이고요. 해운도 유통하고 같습니다. 해운은 바다를 막 가르면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흐른다는 의미에서 여행도, 그리고 바다 건너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류, 주류, 냉동. 그리고 냉동은 우리 응축하고 겨울이고 보관하고 수렴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행의 물상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무는 이런 에너지, 목은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이고 오행의 물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화는 이런 것들이 있다. 토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금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행은 만물의 운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명리 공부는 물론 외우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10개의 천간, 12개의 지지, 그리고 12개의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 그리고 합, 충,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죠. 그렇지만 그 외우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요. 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외웠던 것들을 잘 사주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운기가 들어올 때마다 잘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만물의 운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사주풀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봄의 운동이고 음기에 갇혀 있던 것이 솟아올라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순의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는 여름의 운동이고 옆으로 번지는 운동, 확산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기가 이 충천한 에너지, 화의 에너지가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시기잖아요. 그걸 또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 운동인데 딱딱하게 굳어지는 운동.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연걸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걸었으니 더 이상 성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걸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과는 더 단맛이 더해지는 거죠. 과일은. 그리고 벼는 더 연걸어서 이 알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다.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겨울의 운동은 차가운 기온에 갇혀 뭉쳐져 있는 상태, 수렴하는. 왜 그럴까요? 또다시 봄을 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추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생각의 인자와 관련된 거면 내 사주에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고요. 그리고 수가 수가 내 그 밥그릇,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까 우리 물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이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 왕초보 탈출기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이제 자유자재로 감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에너지의 흐름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2강 오행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두 번째 시간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동영상을 2개를 찍어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해요. 워크시트도 제가 이미 2개를 올려놨습니다. 참고 자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딱 오행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니까 오행 1, 오행 2 이렇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공부의 흐름이 중간에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별로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오행 다음에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도 동영상이 하나로 끝나질지 2개로 나누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간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동영상 플레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러면 잘라서 2개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행을 공부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